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리베이트 UC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2015년 11월 7일 토요 설경마 그리고 제주교차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오늘 또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성이 부산보다가 서울 보니까 확실히 좀 편성은 낫네요. 네, 그렇죠. 뭐 말의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편성은 서울이 좋아요. 네. 이게 그 마필 두수하고 그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죠. 자, 지난주 레이스가 또 지난주 확실히 월말답게 정말 좀 어렵더만요. 만만치 않았어요. 이상한 말들도 많이 들어오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지 않은 한 주였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박 의원께서는 일단 토요 서울 2경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일요 경마 좀 짭짤한 게 많았네요. 서울 3경주, 6경주, 10경주에서 좀 그런 측정해 주시고요. 서울 6경주가 또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였는데 복병이 이제 평촌 영웅 있지 않습니까? 원래 3부 안 가시는데 3부 갔네요. 그때 두 마리 넣고 복병 두 마필 넣고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초이스 실패. 뭐 받치게 해가지고 적중은 9.3배짜리 좀 뭐 손해는 안 받을 것 같아요. 큰 이득도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 토익마 4경주 김태형 기자가 이제 16.9배짜리. 그게 좀 짭짤해 찬빵 받치는 거 없이. 11경주도 16.9배짜리 강한데요. 또 이게 적중이나 좋았습니다. 저 경주 역시 서울 4경주 승부를 적중시켜 드렸고 1경주하고 3경주도 단통 해드렸고요. 또 서울 10경주 3복승 10.2배 1료 경마 3경주 6.5배짜리 단통으로 때려드렸고요. 1료 경마 7경주도 6배짜리 단통 승부가 때려드렸고 마지막 10경주도 한 방만 갔습니다. 5번 2번 쌍승식 12.4배까지 신승훈이도 주력 한 방으로 일단 골고루 지금 뭐 지난주 뭐 서울 부산 제주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경주 측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상당히 또 좋은 편승인 만큼 지난주 편승보다는 이번 주 편승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말들이 많이 있네요. 더 좋은 승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제 박 의원께서는 신마경주 1경주를 비롯해가지고 8경주 승부로 나와 있고요. 저는 4경주하고 9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기자는 6경주와 10경주로 승부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1경주 박남규 의원이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자, 국산 육군의 1000m 경주로 나와 있고요. 올 신마 경주로 역시 편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배당은 9번의 해답을 중심으로 1번의 무한킬러 10번의 트리플 챔프가 잡혔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1경주 신마 경주인데 뭐 주행 검사 걸음이나 그리고 게이트 안쪽에서 마감 기대치를 봤을 때는 1번 무한킬러와 9번만 해답 두 마필이 분명 났습니다. 1번 무한킬러는 1번 게이트에 전개 자체 괜찮고 주행검사 걸음도 나름 막판에 여유가 있었고요. 9번만 해답은 좀 기대치가 있는 신마입니다. 스타트, 종반 걸음 지금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1번, 9번 두 마필이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데뷔전 치르는 마필들 간의 대끼리 뭐 솔직히 배팅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보여주고 그나마 3복승식이나 가볍게 고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3번만 늘푸는 피코란 마필 고질적으로 발주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발주가 원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 어떻게 뜰지는 장담 못하는 거고 발주는 안 되지만 스피드나 조교시 걸음 자체는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고배당을 노릴 때는 3번만 늘푸는 피코도 살짝 껴주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박랑희 위원. 올 뭐 10만 레이스예요. 강축은 없습니다. 9번마 해답이란 마필. 일단 뭐 주행거리 기록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행거리 때 선행을 갔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뭐 해답도 저는 부러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노출이 안 된 뭐 10마 레이스의 특징은 역시 노출이 안 된 마필을 가져가야죠. 따라서 인기 대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는 뭐 앞으로 장래성이나 이런 건 해답보다도 훨씬 더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고배당 복대봉 막공까지 노려가는 추천 교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해답은 좀 거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 불량주로 였잖아 20%짜리. 불량 중에서 선행 가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지. 뭐 레이스 말리는 순간에는 선행 못 가서 뭐 모래를 얻어 맞는다든지 뭐 그런 사태 부정된다면 이런 거. 근데 뭐 해답이 올 수도 그럴까요?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선행은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마필이 발판의 마필이 선행 빠르죠. 1번에 네. 무한킬러하고 네. 2번에 강대강이 뭐 이거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선행 못 가는 9번의 해답을 믿고 과연 해답을 찾겠느냐. 이거는 좀 미수네요. 그래서 인기만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인기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자, 박랑기 위원을 믿고 복병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주 박이원의 승부 연결되고요.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 결정 나와 있고 이번 주 이경주는 7번의 라온 루이스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이번 합작품이 많이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8번의 슈가캣 정도인데 7번의 라운 루이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사실 뭐 능이 우위는 좀 드러난 레이스라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7번 라운 루이스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뭐 선회가 갔는데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능력적인 측면에서 인정이 되고 이번 합작품도 기본적으로 저는 많이 띄워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데뷔전에 보니까 데뷔전에 뭐 유성환 기수가 초반부터 자꾸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말 힘이 또 가고 있고 차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3착이 우연이 아니에요. 띠먼tils로 걸으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7번, 2번 7번 막고를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합작품이 직진에 막판에 톡 하고 튀어나온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제 이경주 저도 7번마 라운 루이스는 배팅에서 인정하는 충무가 되겠습니다. 밀고 나오는 대하시도 좋고 막판 걸음도 쓰지 않았고 상당히 뚝심 있고 편성 자체도 센 말이 없기 때문에 7번 라운 루이스는 인정하고 후차권 고르는 경우인데 저는 후차권에서 3번만 너는 에이스 이 3번만 너는 에이스가 재밌지 않겠느냐. 주행검사 때 걸음이 기록은 6초 사였지만 나름 좀 여유를 보였던 마필인데 6월 13일 경주 때 데뷔전에서 조금 전개도 꼬였고 의지도 없었고 직전 경주도 좀 주기가 길어졌지만 전개가 꼬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이 밀고 선행을 갈 겁니다. 3번만 어느 레이스가 안쪽에 7번 바로 뒤만 쫓아가 준다면은 어차피 올라올 말 중에서는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3번만 어느 레이스가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 저는 7번, 3번 막권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도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레이스가 잘 안 풀렸어요. 7번 게이트에서 앞선을만 밀고 뭐 해가지고 근데 뭐 데뷔전 때보다는 걸음이 좀 더 좋았다는 느낌이 주기 때문에 뭐 인기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폭병들은 너무 없네요. 인기만 접전입니다. 이 8번의 슈가캣도 선행 지난번에 경합을 하고도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7번 중심으로 2번, 3번, 8번 때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인기마 승부 같고요. 3경주 국산 6편 1300 일정입니다. 이번 경주 일본의 해같이 빛나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는데요. 그 상대말로 이제 11번에 뭐 천일, 4번에 벨리스톰, 7번에 성파스타, 뭐 9번에 금초. 이게 편성이 약하네요. 그렇죠. 엄청 약하고 이제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죠. 사실 뭐 일본마 해가집인 날이나 마필도 더블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갈리는 마필은 아닌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고 또 일본 게이트라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가집인 날이의 입상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고 9번 검천하는 마필도 지난번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마필은 항상 그 발주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말하면 역시 불안불안하죠. 따라서 이번 경주도 복병을 좀 노리고 가야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은 12번 레이저 드리머 좀 관심이 갑니다. 이 레이저 드리머 같은 경우는 뭐 7월달, 8월달 나름대로 많이 팔렸죠. 많이 팔리고 최선의 승부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좀 떨어졌었고 이번 경주는 저기도 제대로 하고 나왔고 컨디션도 예전에 뭐 7월달에 맞먹는 컨디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레이저 드리머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임태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기본마대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능력이 별게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1번만 해같이 빛나리는 편성 자체나 게이트 워낙 잘 만났습니다. 9월 5일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입상권 한 차례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후차권에서도 9번만 검초가 대끼리로 팔리겠지만 저는 9번만 검초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전부 다 10전 이상 뛰면서 실전에서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 없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 마필들입니다. 뭐 11번만 천일도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 걸음이고 뭐 프로삭스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26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온 마필. 뭐 유일한 변수가 4번만 벨리스톰인데 워낙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파악 필요하고요. 이 9번만 검초가 두행 검사 때리고 데뷔전 때 발주가 좋지 않았지만 직전 경주는 발치도 조금 나아진 모습 보여줬고 올라오는 걸음도 있고 아직까지 좀 여러 개 더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번 9번이 혼전중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를 원래 저는 빼고 할 생각이었는데 밑으로 보니까 말들이 없어서 못 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원래 뭐 선행문 아닙니다만 다른 선행문이 없기 때문에 독땡이에요 그냥. 이거를 과연 이걸 과연 취입할 수 있을까요? 취입할 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번은 뭐 안 가시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 역시 또 거르는 대리말들이 은근히 또 이 4번의 벨리스톤 휴양만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럼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사이드로 보면 벨리스톰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장기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보이십니다. 혈통으로 보면 커피 로얄색이 아닙니까? 대가리죠. 혈통으로 보면. 커피 로얄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프로스트 윈드라든지 라떼 이런 말들 뭐 배출해야 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일단 4번, 9번, 12번 이 세 마리가 후차권 구도에서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사경주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겠습니다. 국산 6분의 1200이고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 한번 노리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좀 빗나가 있는데 무조건 노리고 가야죠. 이 타이밍이라면 저는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레이스다 보기 때문에 승부를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배당판은 지금 4번의 최고 빛을 중심으로 뭐 골고루 지금 잡혀 있어요. 뭐 6번의 승흑감톨, 뭐 7번의 기절초풍, 뭐 12번의 새벽나이트, 1번의 벨라로라 골고루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4번 최고 기술이라는 마필은 뭐 선호도 갈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3번만 샛별이가 워낙 또 발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부량도 못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최고 기술은 뭐 데뷔 전부터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걸음적인 측면에서 발전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인기 말하면 저는 뭐 빼고 하고 싶은 용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 되는 마필이 많죠. 특히 1번마 벨라로라는 요건 뭐 정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오늘 1번 게이트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1번마 벨라로라가 아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이번 주 4경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뭐 인기도에 대한 믿음은 거의 가질 필요가 없고요. 복빈마다 열어도 뭐 한 14마리가 출전했지만 한 12마리 정도가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복병은 바로 8번마 아스트로 거리 되겠습니다. 선행을 가야 됩니다. 상대 선행마가 3번 샛별이, 4번 최고비술 두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4번 최고비술은 10월 16일 점검 때 보니까 발주가 갑자기 좋지 않아졌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안 가고 문제는 3번만 샛별인데 기본적인 게이트 위치 때문에 안쪽이기 때문에 샛별이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호흡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최근 선행 가서 매번 죽다가 직전 경주를 따라가는 작전이 따라가는 작전이면은 8번만 아스트롤이 밀고 나간다면 선행 갈 수 있고요. 선행 가면은 8번만 아스트롤 지금 상태 나름 괜찮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은 8번만 아스트롤의 기습적인 선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행은 뭐 3, 4 중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게이트 대식도 4번도 뭐 지난 주행검사 때 넉발기를 보였습니다만 원래는 또 가덕도 선행 가닥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 같고 어떤 뭐 어떤 그 지금 팔리는 뭐 인기 말들보다는 저 역시 뭐 모두에 말씀드린 말대로 제 개인적으로 뭐 이 말은 무조건 들어온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4년주 신승훈이의 추천 경주만 기대해 주시고요. 5경주 갑니다. 혼합사고는 칩니다.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3번에 트리플 샤이닝하고 10번에 예신노브 두 마리가 좀 강하게 잡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좀 제끼리 치고는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뭐 이번 경주가 전력이 노출이 안 되는 마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10번만 예신노브와 3번 트리플 샤이닝이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이죠. 왜냐하면 예신노브 같은 경우는 뭐 공별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 문제 없고 또 지난번에 서승 기수와 말을 좀 잘 맞았다고 봐요. 초반에 너무 무리한 게 앞에 갖다 붙이면서 좀 오버가 되는 모습이었고 트리플 샤이닝도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좀 있어요. 지난번이 다가 아니고 뛰면 뛰어서 걸으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번, 3번 막권을 전 기본 막권을 보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경주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뭐 뛰었던 기록이나 액면상 내용 보면은 뭐 3번, 10번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3번, 10번 둘 다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 복병을 놓고 공략이 된다 보고 있는데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복병은 구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1번마 계속파워와 9번마 번개파이터 둘 중에 하나가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1번마 회속파워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마필 그 데뷔전 때나 주행검사 때 좀 마필이 끄는 바람에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끄는 것만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에서는 끄는 면이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1번 게이트고요. 스타트가 아주 없는 마필도 아닙니다. 저는 싹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번 막 회속파워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면 이찬호가 1번 타지 않았을까요? 김동철의 1번 게이트 지원 말만 기승은 좀 뜻밖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3번 이게 지금 선행그란 마필이 2번, 3번 아니 6번 중에서 일단 날 것 같고 10번도 빠르죠. 10번도 빠른데. 그렇네요. 10번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능력의 사이즈가 제일 좀 앞에 10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공백해서 그런데 근데 지난 5월 달에도 몇 개월 전 공백가 나와가지고 바로 승부 걸어가지고 승리구로 해가 들어갔거든요.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저는 10분이 제일 센 말 같아요. 해주시죠.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그런 데를 마피는 뭐 1번의 쾌적파워라든지 또는 뭐 3번도 그런 데어주고 있고 제 개인적인 노리는 복병 200 T스탑인데 T스탑 이게 지금 1200, 1400에서 조금 이제 고전을 했는데 지금 1000m 경주에 내려온 조건에서 지금 페로비치가 타고 있는데 이거 초장부터 그냥 진짜 세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13.6까지 초반 게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최강의 승부라면 경주거리 또 그 상에 이점되어 있는 이번에 T스탑 저는 숨어있는 복병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6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네요. 국산 5권에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자, 액면상으로는 12번의 매니뮤직을 중심으로 9번의 딕시 플루잇이 많이 좀 잡혀있는 편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매니뮤직과 딕시 플루잇이 액면은 좋습니다만 저는 뭐 8번 한해의 순간이나 뭐 7번 빈체로 S라는 마필도 전력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빈체로 S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과천시장에 비해서 성적은 뭐 별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하게 외곽을 감고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에서는 차분히 탄 매니뮤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전개를 했던 빈체로 S가 성적은 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거는 이런 건 좀 더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이거든요.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각 마방에서 기대치를 좀 세게 가지고 있는 능력 마들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12번만 매니뮤직이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 1위마를 팔려주고 후차권에서는 뭐 7번, 8번, 9번 정도가 팔려주는데 저는 능력상 이번 경주 상당히 세다고 생각하는 마필을 놓고 추천할 텐데 쌍승식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후차권은 저는 매니뮤즈 한 방은 안 봅니다.
매니미주에 주력하되 복대복 마군까지 노리는데 기본적인 사이즈, 능력상 한 수 위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있고 금마필이 생각보다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금마필 놓고 쌍승식 마군까지 승부수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쌍승식 거꾸로 뒤집어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요. 거의 뭐 더블 정도의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더니 12번도 선행을 편하게 나왔을 때에 이제 그런 조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좀 어긋나게 된다면 다른 변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아마 쌍승치까지 들어가는 김태형의 추천 기대 부탁드리고요. 7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에 1200 나와 있고 7경주는 자 9번에 창세 중심으로 10번에 비욘드 리미트가 인기 맞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변수 좀 많다고 봐요. 어쨌든 9번 창세가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은근히 이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은 9번 창세가 가긴 가는데 페이스가 빠르다면 창세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뭐 선행을 가서 불량주로 해서 그때는 좀 비교적 편하게 갔었는데 역시 우승을 거머쥐지 못하고 덜미가 잡혔다는 점 그런 부분도 이번 경기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안쪽에 2번 플레인캣입니다. 최근 두 차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또 불어났던 마체중도 어느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플레인캣이 초반에 무리만 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뭐 뒷심도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힘탱이죠?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뭐 인기리마 9번마 창세 9월 5일 경주, 7월 26일 경주 뭐 거의 불량주로 해서 좀 기록이 좋았던 마필이긴 한데 워낙 나오는 대야시가 좋고 이번 경주 저는 편한 선행 가능하다 보여지고 현재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9번마 창세는 인정하고 들어가고 후차권 역시 선입권의 10번마 비욘드 리미트냐 아니면 추배 6번마 액통가야냐 당일 주로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마필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앞선이 좀 많기는 한데 뭐 이번도 뭐 최근에 선행으로 승부하더라고요. 원래 추입을 봐야겠죠. 그렇죠. 뭐 11번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9번의 창세가 이 7월 26일 날 이게 3코너까지 비비다가 이제 4코너에서 선행 나와가지고 낙선을 거두진 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선행 페이스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이 말은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말이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코너까지 들어갔고 또 앞선이 지적을 하는 조건에서의 그 복병 두 마리는 2번의 플레임캣 그리고 6번의 액통가야 이 두 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한 말이라는 거 염두두시고요. 자 8경주 혼합이거나 1200으로 편성된 박랑경로는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액면에 1번의 로얄스타 중심으로 2번의 샤이닝 크라운 9번의 태풍 돌파 5번의 스페이스가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도 저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번만 로얄스타가 직전 경주 농협중앙회장부 대상 경주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좀 근성이나 끈기가 있고 이번 경주 게이트까지 좋기 때문에 1번 로얄스타 인정하고 들어갔고 후차권에서는 저는 많이 팔리겠지만 2번만 샤이닝 크라운이 재밌다 보여집니다. 소속조라 39조로 옮긴 이후 초보명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조금 레이스가 꼬였습니다. 중반에 걸음이 남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편성 자체도 저는 좀 낮다고 보여지고 늘어난 1200 거리도 좀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저는 1번, 2번에 마건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랑기 의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액면적으로는 1번, 2번, 9번 세 마필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로얄스타나 태풍 돌파도 지금 상승세에서 기가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좀 꺾였다는 부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샤이닝 크라운도 뭐 지난번에 나름 뭐 열심히 타면서도 그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기는 좀 세 마필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 세 마필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액면적으로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쟁력 1200이라는 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는 인기바들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 위주로 해서 역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기마가 살짝 좀 불안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마 타입보다는 복병 중심으로 몰고 들어가는 박랑기의 추천 8경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원을 두 번째 레이스가 되겠고요. 국산 4군의 1300 핸드캡입니다. 자, 이번 주 9경주는
2번에 보저르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뭐 6번에 노돌 현저가 잡혀 있으면서 5번에 뭐 인수제, 또 4번에 빅뱅, 또 1번에 미라클캐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보저르가 지난번 정말 전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보저르가 과연 저런 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개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정말 강자들 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2번 게이트인데 뭐 선행이 되든 선입이 됐든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보저르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5번 인수대가 역시 앞선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은 5번 인수대고 또 가까이시 기수가 희생했다는 것도 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주 구경주는 5번마 인수제가 어떻게 됐든 전개나 여건상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초반에 2번, 4번, 6번이 어떻게 레이스를 전개하든 인수제는 그 뒤에서 곱게 쫓아가다가 막판 한 발 쓰면은 입장 가능성이 높고 기승기수도 다카시 기수 나름 좀 더 말무리가 좀 빡세게 무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도 5번만 인수제를 놓고 후차권을 골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역시 뭐 이번 라운드는 5마리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는데 저는 2번, 4번, 6번으로 이어지는 선행마 라인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초반 그 전개적인 패턴에서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그 초반 싸움이 어떤 형태로도 치러지든지 간에 뭐 이 한 방에 맞고는 필수 공략 맞건이다, 그렇게 지금 째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가지고 주력 한 방에 일단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10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경기네요. 국산 3번에 1800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기는 자 5번에 썬업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3번에 유지경성, 그리고 뭐 4번에 대장 좀 인기 맞거리인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정말 혼전 경주예요. 18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정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고 전 충마가 없다고 봅니다. 5번 썬업이 액면적으로는 가장 낫습니다만 뭐 전형적인 추임마필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썬업은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추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 용량 뭐 4kg 빠졌고 다 좋습니다만 썬업도 가신하지 못한다는, 오히려 뭐 썬을 빼고 배당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어쨌든 8마 다이아 파워가 단독 선행이나 메리트를 안고 있죠. 뭐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볼 맛들이 별로 없어요. 5번마 썬업 정도인데 썬업이 거리적인 부담 때문에 취입이 안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다이아 파워의 단독 선행은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10경주 배당 자체는 좀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고 접근하고 싶은데 5번마 썬업이 올라오는 끝걸음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서 많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썬업을 가장 세게 보고 있진 않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일단 컨디션이나 전개 자체에서 상당히 찬스입니다. 마필도 많이 만들어놨고 전개도 괜찮고 편성도 이번 경주가 센 마필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요 마필은 이번 경주 무조건 노리셔야 됩니다. 후차권을 어느 정도로 넓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노리는 마필, 요 마필은 이번 경주 꼭 노리시고 같이 적중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썬업도 지금 일단 넉발하고 올라오는 그런 말이 되겠고, 이 말은 뭐 4kg 감량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같습니다만은 또 경주거리 늘어나는 게 지금 만발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마에 대한 과실은 금물이다. 5번이 빠지는 조건이라면은 이건 바로 배당으로 직결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11경주는 혼합 2군의 1800 핸디캡입니다. 이번 주 11경주는 일단 이번에 선봉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 이번 선봉 중심으로 10번의 스페이스포트 인기 막권이 되겠는데요. 아직 뭐 4번, 6번, 8번은 팔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기마 접전 경주 같아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리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일단 10번 스페이스포트라는 마필은 뭐 정말 바닥권에 누워 있다가 올라올 때 탄력은 정말 예술인 마필이고 뭐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선봉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담은 늘어났는데 선행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 선의권에서 뭐 최대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2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는 2번 선봉과 10번 스페이스포트 두 마필이 분명 낫다고 보여주고요.
변수라고 하면은 6번만 일진화랑의 기습적인 선행, 그리고 니콜라로 교체된 4번만 정상누리 용도가 변수인데, 일진화랑의 선행은 조금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고, 이 정상누리란 마필이 니콜라 기수로 교체를 했고 직전 경적 거림이 좋았고 좀 변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1000m인데 직전 경적 1000m인데 일단 저도 대끼리 2번 10번이 좀 낮긴 하지만 유일한 변수는 4번만 정상누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보트의 지난번에 다카시 기수가 타가지고 우승했는데 우승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잘 들어봤는데 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좋은 말을 내가 타가지고 윤태혁 기수에게 좀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또 인간적으로 좀 괜찮은 기수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윤택보다는 다카시가 잘 타더만요. 아니 취입 타임이 기가 막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페이스보트가 지금 57.5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그 넛발마입니다. 넛발마. 기본적으로 넛발하고 올라오는데 3kg 늘어나는 부중이 저는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10번 이 묻지마 대끼리 승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지금 유일한 폭병이 이제 김태형 기자가 4번의 정상누리라고 언급이 되는데 저는 6번의 일진하랑도 봐야 된다 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마필이 그 8월 8일 레이스였죠. 당시 그 아몬거스트라 마필이 선행치고 나는데 보내주고 그 외곽에서 따라붙었는데도 우승을 거머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선행 안 가도 이 마필은 승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번, 10번이 인기마권 대길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 대길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마필은 4번이라든지 특히 6번의 일진화랑도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400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5번에 이제 진명강호를 중심으로 이제 8번에 나이트 후드하고 이번에 안양라이언이 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무 없는 혼전입니다 이게. 진명강호는 지난번에 산행을 가서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산행이 쉽지는 않죠. 물론 뭐 단순한 산행만 아닙니다만 어쨌든 14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선행 여부가 좀 경주력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나이트우드도 뭐 뛰면 들서 걸으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승부되는 부담을 또 좀 안고 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최근에 뭐 부진합니다만 4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는 마필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니면 1번마 스토링텔링이나 진명강호, 나이트우드 요 마필들이 앞선에서 좀 오버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서는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디플로매틱 미션이 정기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이번 제 12경주는 충만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보편 두 마필은 2번마 안양라이언과 4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되겠습니다. 2번 안양라이언은 예전에 상당히 좋은 투입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 마시간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지금 컨디션이 직전보다도 좀 낫습니다. 예전 전성기 때만큼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분명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추입 가능하다 보여지고 이 4번마 디플로매틱 미션도 직전 경주 나름 잘 뛰었습니다. 우승마인 소천화와 4.5만 신차인데 감량기수 조대로가 기승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경주 복병은 2번, 4번 두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진명강호는 또 지난번에 기습전 선행 나와가지고 우승을 따냈는데 이번엔 선행은 힘들겠죠. 어렵다고 봐야죠. 1번에 뭐 스토리텔링도 있고 또 8번에 나이트후드도 아주 압도적인 선행이라서 진명강호를 또 강축으로 안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취입으로 작전을 변경한다 해가지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도 4번의 디플로매틱 미션은 과거에 뛰었던 가닥으로 본다면 제일 세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가능하죠. 일단은 4번의 디플로매틱 미션을 한번 맞고 중심을 놓고 한번 때려보내겠다. 이렇게 저들이 마지막 경기를 짚어드리겠고, 자 잠시 후 또 신성원의 제주 경마 그리고 일요 서울 경마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토요 경마에서 열리는 제주기차 레이스 모두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5경주는 그 이세마 특별 레이스로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짱짱한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기 월초 레이스답게 어느 정도 뭐 지난주 월말 레이스는 정말 정신없이 또 엉뚱한 말들이 또 휴양마가 들어오든지 그런 변수가 많았습니다만 이번 주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적중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 레이스 1경주부터 보시죠. 1경주는 제주만 3세 이상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 일단 1번에 좌타급포하고 5번에 한백전사가 강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뭐 4번에 탐라대통과 6번에 이제 힘찬기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좌타급포는 뭐 선행 순입이 다 되더라고요. 앞선이면 짱짱합니다. 그리고 지금 5번에 한백전사 이제 단독 순행 가능하죠. 문제는 뭐 1번의 좌타급포가 무리를 해가지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한백천사를 선행을 빼앗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변수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61.5를 달고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서는 5번 1번입니다. 5번 1번이 편하게 나간 조건에서는 이 맞점 배당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유력하다 볼 수 있겠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번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버리고 5번이 따라가는 작전이면 좀 변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복병이 누구냐면 뭐 액면 배당판에서는 뭐 6번의 힘찬기운이라든지 뭐 4번의 탐라대통 또 2번의 남수문도 좀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7번의 영주신비를 봅니다. 영 터지면은 이 말이다. 1번, 5번은 일단은 한 사이즈로 인정해 주시고 변수가 된다면은 다른 말들보다는 7번의 영주신비 최근 들어 좀 주춤한 모습 보였습니다. 워낙에 이마필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지난번 경기에서도 후미 외곽 다리에 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8월 1일 레이스에서는 뭐 다부진 황제라든지 또는 열매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말들을 지압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복병은 7번 한 마리는 반드시 배당이 좋기 때문에 체크해주시고 자 3경주 들어갈게요. 3경주는 제주만 3세 이상으로 편성된 1110m짜리 레이스가 되고요. 자 요게 굉장히 지금 빡빡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액면 배당 7번의 삼다방자하고 10번의 진리의 힘 두 마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뭐 4번의 황룡신화, 3번의 새벽너울, 1번의 흑마공칭 등등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9번의 봉성명가입니다. 봉성명가. 진리의 힘이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덜미가 잡혔거든요. 물론 그때 편성이 좀 세긴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9번의 봉성명가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10분의 진리의 힘이 레이스가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대안이 있겠느냐. 물론 또 10분에 또 선행을 나가더라도 9번과 비비면서 억지로 나가게 된다면은 초반에 그만큼 페이스가 오버가 되는 만큼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도 63.5면은 한계적인 부담 중량이 나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 말대로 좀 불안해요. 하나는 부담 중량, 하나는 경주 전개가 불안하다. 그 틈을 비치고 나갈 수 있는 복병은 역시 4번의 황룡신화죠. 황룡신화는 직전보다 이거는 경주 정리만 풀리면은 언제든지 취입이 가능한 말이 되겠고 나머지 2번의 부활도 다시 한번 안쪽이거든요. 2번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3번의 새벽노을 이런 말들 특히 2번, 3번, 4번 이 세 마리가 7번, 10번의 인기권 구도를 좀 약점을 잔인하게 물고 늘어진다면은 변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주 4경주는 한라마 1등급에 1400인데 이거는 난전이죠. 이거는 선행도 지금 불분명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가 더라도 할 만한 게임인데 액면 선행은 10분의 3량 1호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휴양 마필인 8번의 갈색 허골이 가장 빠른 또 선행이에요. 요즘 제주 말들은 휴양할 때 해가지고 탐색하는 게 경우보다는 바로 승부를 걸어가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8번 때문에 10번이 레이스가 꼬일 수가 있다. 1400도 최외곽이라는 것은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은 이제 액면 배당은 그 인기수는 5번의 무병장수를 중심으로 9번의 맹렬한 또는 10번의 삼량이로 2번의 추옥사랑 팔리겠습니다. 절대 그는 자신할 수 없다. 그 무병장수조차도 지난번 경주는 다소간에 어부저리성이 있기 때문에 과시는 금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이 있다면은
7번의 보물단지를 봅니다. 보물단지. 이게 지금 1700, 1600 뛰다가 1400 한번 내려왔는데, 이게 또 1400 조건에서는 이게 후선 추입이긴 합니다만은 앞선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입의 복병으로서는 저는 1400임에도 불구하고, 또 직전에 보시면은 뭐 진치, 댄싱핀 상당히 강구미 아닙니까? 그 구미에서 그림을 보였던 마필인 만큼 7번을 이번 경주에 최고의 숨어있는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제주 5경주 제주 이세마 특별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액면이 지금 이번에 번개왕자를 중심으로 아마 4번의 선봉정설이 가장 많이 잡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좀 인기가 나오는데, 자, 번개왕자가 드디어 66kg까지 아주 압도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는데, 번개왕자가 선행을 나가면서 4번의 선봉전설이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변수가 되거든요. 만약에 4번이 선행을 나가고 2번이 따라간다면 문제는 끝나겠습니다만, 2번이 대응을 가고 4번이 대응을 못 갔을 때, 그렇다면 그 대안이 있느냐? 그럴 때 그런 전개에서 노릴 수 있는 복병이 두 마리밖에 없어요. 1번에 어떤 공신하고 3번에 1대 태수. 이 두 마리는 지난번 경주에서 외곽근을 전개를 하고도 어떤 공신은 한라왕제를 이겼고 1대 태수는 명품 티어를 이겨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결코 약하진 않다. 그래서 2번, 4번의 경주 전개가 서로 바뀌어 버린다면은 1번, 3번 이 두 마리가 입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복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복이든 3복이든 엮어갈 수 있는 복병은 1번과 3번 두 마리는 체크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 제주경마 정리해드리겠고요. 당연히 현장에서도 팬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잊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